1943년 크릭스마린의 어둡고 폭풍 우치는 밤. 크릭스마린의 가장 빠른 군함 중 하나인 독일의 거대 택자함 샤르노르스트가 거친 북극해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함교에는 함대 사령관 에리히 바이 해군 소장이 서 있습니다. 그는 소련으로 향하는 영국 상선단이라는 쉬운 목표를 향해 돌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조명탄이 하늘을 채우며 함교가 밝아집니다. 바이는 몰아치는 눈고라 사이로 지평선을 살피다 영국 군함의 포구 섬광이라는 불길한 징조를 목격합니다. 바이는 전투를 위해 왔지만 중무장한 택자함과 싸우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150도 돌려 도망치는 동시에 영국 군함들을 타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샤르노르스트가 기술을 돌리자 거대한 후방 포탑 세자르가 영국군을 향해 회전하며 일제 사격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영국 해군의 함포로부터 탈출해야 하지만 영국군의 포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입니다. 포탄 하나가 독일군 레이더의 정면으로 명중합니다. 샤르노르스트에서 연막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적의 포탄이 강력한 굉음과 함께 군함을 강타합니다. 샤르노르스트는 속도를 내어 멀어집니다. 레이더 없이 독일군은 눈이 먼 채 항해하게 되고 바이는 영국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마지못해 귀향 명령을 내립니다. 바이는 순양함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영국 군함들은 샤르노르스트를 추격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남쪽의 어둠 속에는 영국군이 판 함정의 두 번째 부분인 주력 부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HMS 듀크 오브 요크가 이끄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권은 샤르노르스트의 파괴를 직접 지켜보러 온 홈플리트 총사령관 브루스 프레이저 제독에게 있습니다. 프레이저 제독은 샤르노르스트가 자신들의 위치로 곧장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미소를 짓습니다. 함정이 발동되기 직전이며 찾고 있던 적이 레이더에 나타납니다. 수상한 방위 295, 거리 3호. 프레이저 제독은 HMS 듀크 오브 요크에 서서히 접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스토킹하며 조금씩 다가갑니다. 3만, 인내심을 가져라. 샤르노르스트는 그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거친 북극해를 뚫고 감지되지 않은 채 교정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2만, 인내심을 가져라. 프레이저는 대원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11,000, 조준하라. 듀크 오브 요크의 거대한 포탑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신문의 14인치 주포로 무장한 상태입니다. 자메이카함의 조명탄 발사를 명령하라. 에리히 바이 소장과 그의 부하들은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구를 향해 남쪽으로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갑자기 또 다른 조명탄이 바로 앞 하늘을 밝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발원지로 향합니다. 발사. 듀크 오브 요크가 측면 일제 사격을 개시합니다. 샤르노르스트 함상의 대원들은 주변 세계가 물보라와 금속의 굉음으로 폭발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단 한 발에 14인치 포탄이 가장 앞쪽 포탑인 안톤을 관통하여 내부의 모든 인원을 살상합니다. 탄약고 폭발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전방 포탑인 브루노도 침수 조치됩니다. 바이는 자신들이 갇혔음을 깨닫습니다. 추격해오는 순양함들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동쪽으로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샤르노르스트는 현존하는 단 하나의 포탑으로 응사하며 좌현으로 급선해야 합니다. 적의 포화가 사방에 쏟아집니다. 또 다른 14인치 포탄이 샤르노르스트의 상부 구조물을 타격하여 거대한 화재를 일으킵니다. 독일군은 브루노 포탑에 불이 나지 않았으며 아무 이유 없이 침수시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탄약고에 물을 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브루노가 다시 살아납니다. 샤르노르스트는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을 받으며 브루노 포탑이 다시 14인치 포탄에 충격을 받습니다. 포탑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차고 승조원들은 대피해야 합니다. 샤르노르스트가 최대 출력으로 전진하는 동안 마지막 포탑인 세자르가 영국 군함 요향에 발포합니다. 듀크 오브 요크의 프레이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샤르노르스트가 전투 지역에서 꾸준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듀크 오브 요크의 함포들이 조준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샤르노르스트가 쏜 일제 사격이 배에 명중하며 재앙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제독님, 레이더를 잃었습니다. 레이더 없이는 조준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수리하라. 레이더실의 해롤드 베이츠 중위가 이미 작업 중입니다. 그는 레이더가 아래로 처진 것을 봅니다. 명령을 기다리거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는 돛대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눈보라게 치는 한가운데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용감한 행동입니다. 바람과 눈이 그의 얼굴을 핥히고
주포 발사의 충격이 반복적으로 그를 덮칩니다. 하지만 베이츠는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포격이 계속되지만 독일 군함이 멀어짐에 따라 명중 가능성은 매초 줄어듭니다. 바이의 기쁨과 대조적으로 샤른호르스트는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영국 군함들은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 하며 동쪽으로 전속 항해합니다. 동시에 독일 기술자들은 브루노 포탑을 성공적으로 복구합니다. 그것은 즉시 사용되어 적을 향해 포탄을 보냅니다. 듀크 오브 요크에서 해롤드 베이츠는 목숨을 걸고 돛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그의 모자를 앗아가지만 그는 발 디딜 곳을 찾아 계속 나아갑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그는 레이더 안테나를 다시 정렬하는 데 성공합니다. 갑자기 레이더 화면이 다시 살아납니다. 접촉거리 22,000야드. 레이더가 22,000야드에서 샤른호르스트를 포착했습니다. 10페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사거리 아니긴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 맞추기는 어려운 샷입니다. 수정하고 신속히 발사하라. 한 포가 각도를 높여 발사합니다. 14인치 포탄들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것들은 영겁 같은 30초 동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포탄 한 발이 샤른호르스트의 얇은 상부 장갑을 관통하여 마침내 1번 보일러실에서 폭발합니다. 바이는 경악합니다. 그는 이제 끝났음을 압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바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신을 명령합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작업에 매달려 배의 속도를 22노트까지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줄어든 속도로 인해 어뢰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북쪽에서 영국 군함들이 주력 부대에 합류합니다. 샤른호르스트는 이제 포위되었습니다. 독일군의 15cm 부포들이 접근하는 4척의 구축함 중 한 척을 조준합니다. 적이 너무 많습니다. 2척이 돌격하여 샤른호르스트를 향해 8발의 어뢰를 발사합니다. 영국의 어뢰 하나가 명중하며 독일 뒷잡함을 흔듭니다. 이어 다른 2척의 구축함이 돌진하며 샤른호르스트를 향해 12발의 어뢰를 발사합니다. 한 발은 좌현에, 3발은 우현에 연달아 명중합니다. 배가 떨리며 신음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속도는 10노트로 떨어집니다. 어뢰 준비 완료. 바이는 샤른호르스트를 돌려 직접 어뢰 공격을 시도하려 하지만 배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어뢰만 발사되었고 그마저도 빗나갑니다. 샤른호르스트는 영국 군함들에 둘러싸여 난타당하며 굴복합니다. 배가 불타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도 부포들은 계속 발포합니다. 대원들은 마지막까지 포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자르 포탑이 다시 불을 뿜어 구축함 한 척을 맞춥니다. 영국 구축함들이 다시 전진하여 근거리에서 또 다른 어뢰 공격을 감행합니다. 5발이 샤른호르스트의 선체를 강타합니다. 전투에서 가장 먼저 발포했던 세자르 포탑이 파손되어 마침내 침묵합니다. 수많은 구멍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발밑에서 배가 우현으로 심하게 기우는 가운데 함교에 여전히 서 있는 바이는 정말 끝났음을 깨닫고 마침내 퇴함 명령을 내립니다. 프레이서 제독은 거대한 크릭스마린의 군함이 뒤집히며 단말마의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배의 선수 부분이 가라앉으며 선미가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프로펠러는 여전히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프레이저는 나중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샤른호르스트와의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자신보다 몇 배나 강한 상대에 맞서 배를 이끌게 된다면 오늘 샤른호르스트가 보여준 것처럼 당당하게 지휘하기를 바랍니다. 샤른호르스트의 승조원 1968명 중 단 36명만이 물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에리히 바이 해군 소장은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서사적인 해전을 보시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여 구축함이 유보트를 들이받고 승조원들을 물속에 남겨둔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